노후 행복 프로젝트. 여러분은 장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과 좋은 영양제를 챙겨 드시나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비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여정을 무병장수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행복하게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밝혀드리기 위해 무병장수를 위한 7가지 핵심 비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중 몇 가지라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젊게 살기 위해 노력해라입니다. 요즘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한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에게 더 신뢰감이 느껴진다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길을 가다 깔끔하고 멋지게 옷을 차려입은 노인분들을 보면 멋지다고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도 노후에 저렇게 늙어야지라는 생각도 들 만큼 멋진 노후를 지내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습니다. 그러나 외적 관리는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만은 아닙니다. 노후에 이런 관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더 활동적이게 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주기적으로 머리를 깔끔하게 손질하거나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활력이 생기고 앞서 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노후에도 미용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시술을 받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분도 좋아지고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도 다양한 미용 시술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본인을 가꾸는 노력을 함으로써 나 자신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적인 호기심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을 쌓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노후에도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고 독서, 여행, 문화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즐기며 노후 생활을 즐긴다면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보다 젊게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노후에도 젊을 때 못지않게 활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도 나빠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노화와 함께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화로 인한 시력에 저하는 운전, 읽기, 글쓰기 등 다양한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저하되면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선명한 이미지를 인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읽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글쓰기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표정이나 신호를 인식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력의 저하도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킵니다. 청력이 저하되면 주변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어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주변 소리를 걸러내기 어려워 대화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력과 청력의 저하가 느껴지면 즉시 안경이나 보청기 등의 보조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 기기가 삶의 질을 많이 개선시켜 줄 것입니다. 이런 보조 기기를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시라면 보청기를 대여하거나 보청기 구입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제공하는 지원 정책도 있으니 이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라입니다. 노후에는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근육량도 줄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치아도 좋지 않아 식단이 단순화되거나 고기 같은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줄게 되면 자연스레 근육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보행 능력에도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활동량이 줄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젊은 시절에 비해 25%에서 많게는 40%까지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항체 및 백혈구를 생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후에는 소화 기능도 약하고 치아가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육류 섭취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기능성 식품도 잘 나오고 단백질 섭취를 위한 다양한 대체 식품이 시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는 만큼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노력하면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식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노년기의 질병을 막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노년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번째, 노동을 기피하지 마라입니다. 고령자들에게 있어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노동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이 자아존중감과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는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경제력 유지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와 아직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 고립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고령자들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세대와 일을 공유하고 전달함으로써 여전히 사회 일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향상시키기도 할 것입니다. 노후에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점점 의료기술이 발달해 수명이 늘고 있는 시대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노후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니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노동의 중요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리듬을 유지하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수면 유도 물질인 멜라토닌이 잘 생성되지 않아 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을 3-4시간만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좋아 숙면을 취해 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8시간 이상을 자는데도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깨지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은퇴 후에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노화에 따른 다양한 수면 장애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와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가져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가져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질환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해야 합니다.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번째는 갱년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갱년기는 누구나 겪습니다. 갱년기가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초래하며 많은 여성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갑자기 진땀이 흐른다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쉽게 짜증과 화를 내고 불면증이 심해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 이어져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모든 일에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 대표 증상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몸이 뜨거워져 덥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의 경우 점차 몸이 차가워져 추위를 많이 타고 관절이 시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변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한다면 긴 시간 동안 지속되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 따른 자신의 변화를 빨리 감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취미활동이나 심호흡, 명상 등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의 단계로 인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서 갱은 바뀌다, 새로워지다, 고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흐름이 바뀐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갱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앞으로의 행복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의 다양한 질병에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진행 속도 또한 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많은 질병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미미하여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인지하여 생활 습관이나 치료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을 위해 작은 생활 습관부터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이르기까지 나만의 건강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7가지 장수 습관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행하게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수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수 습관들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조금씩 실천해 보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장수를 기원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